지연 씨 혹시 영화 가운데서 이 공포 영화도 좋아하십니까? 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공포 영화가 제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 시장에도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 지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네,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이 칠 때마다 등장하게 되는 공포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요 주가 지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공포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이 공포 지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해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극장가를 점령하는 공포영화. 간담을 서늘케 하는 내용으로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하는데 두렵고 무서움이란 뜻의 사전적 정의를 내포한 공포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영화를 통해 느낄 수도 있고 전쟁이나 귀신, 질병, 죽음 등 사람들마다 사회적으로 느끼는 공포는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공포감은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금융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포지수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S&P 500 지수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향후 한 달 동안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거래되는 S&P 500 옵션 가격이 매일매일 결정이 되는데 이 옵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향후 30일 동안 시장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어김없이 이 빅스, 즉 공포지수가 등장하는데 실제 시장에서 빅스의 동향을 보면 시장이 폭락할 때 급등하고 상승하거나 안정적인 추세일 때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빅스가 상승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가격 등락의 위험을 커버하는 옵션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향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향후의 주가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이 빅스 지수가 상당히 급등함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어떤 공포를 대변하는 그런 지수로 좀 기능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공포지수가 80포인트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며 지수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안정세를 찾았던 공포지수는 최근 그리스, 헝가리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다시 50포인트 가까이 올라 투자자들을 또 한 번 공포에 떨게 했다. 작년 2분기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 빅스 지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남유럽 국가들의 대정 위기가 불거지고 여기에 세계적인 금융규제 도입 움직임이라든지 또 미국에서의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같은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단적인 불안 양상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의 그 실물경제 저성장이라든지 또 늘어난 정부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빅스, 즉 공포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변동성 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몇 달 후에 반드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위험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면 공포지수도 금융시장에서 해피지수로 작용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그 변화와 추이를 주목해보자.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서 다양한 서민 금융 상품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 내용이 중복이 되거나 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 16개를 분석해 봤더니 절반 정도인 8개가 그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서민 상품에 대한 이용 실적이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 서민 금융 상품을 위해서 지원
지원돼야 할 돈이 본래 용도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조사됐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필요한 분들에게 이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이 지원 정비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